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화창하고 평온한 그런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은 저의 서울 집이에요.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부산에서 일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올라왔어요. 이제 또 서울에서 월요일, 화요일 또 일을 보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오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뉴스 브리핑 4회차를 제가 정리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 다룰 수 없었던 내용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2부로 해서 올립니다. 사실 제가 제 영상 중에 포장재를 바꿔라, 식료품 업계의 ESG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식료품 업계에 이어서 뷰티 업계, 화장품 업계,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뷰티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사실 그 화장품의 그 각 브랜드별로 화장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미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관심사가 사실은 이제 제 미적인 부분을 가꾸는 데보다는 뭐 좀 더 좀 저의 관심사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이 좀 그런 뭔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안 가요. 안 가고 자꾸 이제 뭐 제 관심사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뭐 바르기에 좋으면 된다. 뭐 스킨이든 로션이든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만 있으면 되고, 뭐 색조 화장품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누가 예전에 저한테 선물해 준 거 한 몇 년 됐는데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쓰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뷰티 업계,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ESG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화장품 업계는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ESG 평가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점수를 매년 매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탄소를 배출을 덜하는 방향으로 이 화장품을 만드는 모든 용기며 화장품 자체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석유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자원 재순환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또는 100% 생분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가능한,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순환경제형, 지속 가능한 그런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포장재, 용기,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니스프리, 그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이니스프리가요, FSC 인증을 받은 종이 소재로 배송 박스와 포장재를 전면 교체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FSC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Forest Stewardship Council.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FSC예요. 즉 뭐냐면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어떤 기구, 지속 가능한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FSC 인증을 해줍니다. 즉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이 어떤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FSC 인증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 인증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행보죠. 또한 그 아모레퍼시픽은요, 지난 3월에도 친환경 화장품 종이 용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일단 라벨이 없죠. 그리고 정말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고 말랑말랑한 용기가 아니라 그냥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잖아요. 좀 심플하다고 할까? 좀 소박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투박해 보이는데
기존의 용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70%나 저감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 튜브보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또 대폭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36개월간 최장, 그러니까 3년간 유통이 가능한 종이 용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 용기에 한번 들어가면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그 다음에 종이 용기,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용기, 친환경 포장재 등의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자, 우리 여성들이 매년 소비하는 그 화장품만 해도 아마 엄청날걸요? 그 화장품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용기, 수많은 튜브,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다 종이나 이 플라스틱을 이 분해가 가능한 그런 소재로 개발한다? 그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토니모리입니다. 저는 토니모리를 좀 가끔 써요. 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주문해서 쓰는 그런 화장품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손에 바르는 거, 뭐 눈썹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뭐 비싼 거 안 쓰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뭐 화장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토니모리도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니모리 제품을 좋아합니다. 근데 토니모리도 무라벨 비건 토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무라벨 비건 토너라. 와우. 자, 무라벨, 라벨이 없는 토너도 좀 생소한데, 비건 토너래요. 비건 토너. 그러니까 비건으로 만들어진 토너예요.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저는 신기하고 신선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트렌드가 전 뷰티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토니모리에서 무라벨 비건 토너의 출시는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건 최초예요. 그러면 화장품 업계나 뭐 이런 칫솔, 치약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생활 건강과 관련된 거를 만드는 샴푸나 뭐 린스나 뭐 세정제 이런 거 만드는 대표적인 대기업이 또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한쪽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ESG 경영을 앞서서 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질 수 없죠. 경쟁업체니까. 자,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어떤 일을 또 벌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드립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종류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드립 커피를 먹는데, 이제 드립하려면은 이제 커피콩을 갈아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커피콩을 갈아서 이제 그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드립을 시키면 남는 게 커피 찌꺼기죠. 네, 그걸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이 LG 생활건강이 이 커피 음료를 제조한 후에 남겨진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뭘 만들까요?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이 커피 찌꺼기가 활용이 된다. 와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저는 커피 찌꺼기가 주로 탈취제, 방향제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일부에서 그 SK 에코플랜트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SK 에코플랜트가 대구 달서의 SK 뷰 아파트에 모델 하우스를 지을 때 필요한 그 합성 목재에 이 커피 찌꺼기를 넣어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재활용해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 한번 보세요, 여러분. 4회차의 뉴스 브리핑에 그 에코플랜트, SK 에코플랜트가 커피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도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커피 찌꺼기. 그러니까 정말 저는 무수히 많이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또 이 커피 전문점은 매일매일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커피 그 찌꺼기가 남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까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화장품의 원료나 생활용품의 원료나 또는 목재, 합성 목재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볼 때는 와우, 대표적인 재활용, 업사이클링. 네. 그래서 활성탄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인 도시광부라는 이러한 스타트업 업체랑 손을 잡고 LG 생활건강이 커피박 또는 커피 찌꺼기 기반의 활성탄 업사이클링 화장품을 만들기로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도시광부라는 그런 스타트업 이름도 굉장히 재밌죠.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활성탄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한다는데, 이 업체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대표를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 업체를 한번 찾아가서 방문해서 한번 커피 찌꺼기 같은 이런 활성탄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업사이클링을 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 잠깐만요. 그래서 이 제조 과정을 잠깐 얘기할게요. 일단 LG 생활건강이 일단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커피 음료를 제조한 후에 남은 커피박, 그 커피 찌꺼기를 도시광부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위로 이제 수거를 하겠죠.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도시광부 스타트업에 줘. 그러면은 도시광부에서 커피박을 원료로 해서 고품질의 활성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LG 생활건강으로 공급합니다. 네. 굉장히 이 과정 너무너무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고품질의 활성탄 업사이클링. 제조 과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조만간 제가 여러분께 인터뷰를 해서 알려드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 화장품 업계의 또 대표적인 대기업이 있죠. 빠질 수 없는 대기업.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는요. 뭔가 직접 이게 아모레포시픽이나 LG 생활건강처럼 직접 이렇게 그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뭐 생활용품 제조한다기보다는 ODM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ODM이라는 건요. Original Development M Manufacturer. 자, 뭐냐면은 주문자의 생산 위탁을 받아서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문을 하는 사람의 그 요구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한국콜마가 그런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2020년 11월 국내 최초로 화장품 종이 튜브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종이 튜브. 그러니까 그냥 튜브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제 방에 있는 화장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튜브예요. 이런 식의. 이건 이니스프리 겁니다. 네, 이렇게 튜브. 요게 이제 일반적인 화장품이 들어가는 튜브예요. 근데 이거를 플라스틱이 이런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튜브로 화장품을 넣기에 하는 그런 종이 튜브를 개발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캡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종이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튜브조차도 다 플라스틱 소재라는 것. 미세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뭐가요? 한국콜마가. 근데 이 한국콜마가요. 제가 오늘 드디어 소개하고자 했던 루츠랩이라는 이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부피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 전문 기업인 이 루츠랩과 손을 잡고 MOU를 하고 미세 플라스틱 대체제 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루츠랩은요, 기가 막혀요. 왜?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배 있죠, 배. pear. 이 배의 소재로, 이 배에서
그러니까 배 먹고 나면 여러분 깡지 남잖아요. 심지, 배 심지. 그거는 아무도 안 먹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심지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 성분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대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 그거를 배석세포라고 한대요. 배석세포인데 이것을 활용하면은 화장품, 치약, 건강기능식품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콜마가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자원으로 분류되는 배의 석세포, 그러니까 배의 그 심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추출한 세포를 활용해서 그런 기술 개발에 성공한 루츠랩이라는 그 기업과 손잡고서 그 어떤 새로운 그런 그 화장품 원료가 되는 그런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이나 건강식품을 만들기로 했다.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명이 났대요. 그래서 이게 각질을 제거하거나 우리 피부에 각질, 모공 각질, 그 다음에 이런 치석 제거, 치약 성분, 이물질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이제 이런 모공 관리하는 화장품, 그래서 노화 방지하는 화장품, 주름살 제거 이런 데도 다 이 배석세포에서 추출한 것, 이 원료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제 앞으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대체할 새로운 소재로서 배의 석세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더 흥미로운 점요. 전 세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배 품질이 많겠죠. 뭐 우리나라 배도 있지만 뭐 중국에서 나는 배,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 호주에서 생산되는 배, 각 나라별로 다양한 배의 품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종이?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배의 석세포에만 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서양 배에는 이 아예 석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비슷한 중국에서는 심지어 배가 23종, 품종이 23종이나 자라지만 이 가운데 그 어떤 배에도 석세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나라 이 사계절이 갖추어진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자라는, 재배되는 대한민국에서 재배되는 우리 그 하얀 배, 동그랗게 하얀 배에만 이 석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기쁜 일이고, 진짜 이 천혜의 이 풍토 속에서 자라나는 이 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까? 우리의 그 자연 자원이죠. 이거야말로 자연 자본입니다. 또 제가 Natural Capital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인 블랙록이 자연 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생태계, 지구 생태계를 아예 자본으로 인식하자. 그리고 특수한 어떤 바이오 특수한 생물종까지도 우리가 자연 자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배, 한국산 배의 품종, 배에서만 추출되는 석세포. 그러니 이 한국산 배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자연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배의 석세포.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루츠랩은 대표적인 ESG 경영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버려지는 배의 심지, 먹는 배의 과육을 뺀 심지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완벽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한국콜마가 이 루츠랩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 그리고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업계, 아마 말을 하면 다 알만한, 누구나 다 들었을 만한 그런 업체에서도 지금 러브콜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 석세포에서 잠재력을 간파하고 정말 오로지 그 개발에만, 그 추출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정성을 쏟아서 결국은 성공한 이러한 어떤 사례. 이런 사례야말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에 특히 이렇게 재활용,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말 착한 기업, 친환경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께 앞으로도 더 많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계에 부는 바람,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